저와 B는 갑작스러운 사태에 잔뜩 긴장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목소리로 뭐야? 큰일 났다. 조졌네 이거? 어떡하지? 라고 속삭였습니다. 한순간에 주변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발소리는 멀리서 들렸기에 어느 방향에서 들리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고, 지금 밖으로 뛰쳐나가면 주변 구조도 모르는 저희는 길을 잃을 위험이 컸습니다. B는 야, 이거 큰일 난 것 같다.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지? 라며 상당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여기로 오른 게 아닐 수도 있을 거야. 오면 당장 안으로 숨자.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확실히 저희가 있는 화장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B가 갑자기 계단이 아닌 다른 칸의 문을 밀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그 칸도 그 옆 칸도 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B는 아이씨, 문이 전부 잠겨 있는데? 라며 작게 소리쳤습니다. 발소리는 대략 15m 부근까지 다가왔습니다. 직감적으로 저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화장실까지 올 것이라 느꼈습니다. B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듯 했습니다. 저와 B는 그 자리에 딱 굳은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B는 야, 어쩔 수 없다. 내려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이야? 라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정체모를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만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안은 숨을 곳도 없고 뛰쳐나간다 하더라도 어둠 속에서는 길을 잃은 채 그대로 잡힐 것만 같았습니다. 심야의 종교시설에 숨어 들어왔다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발소리가 화장실 근처에 다가오자 저와 B는 발소리를 죽이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계단은 의외로 짧아서 10걸음 정도 내려가자 바닥이 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저보다 앞에 서 걷던 B가 앞을 더듬더니 문을 찾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방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오렌지색 꼬마 전구가 몇 개 달려 있어서 방 전체가 옅은 오렌지빛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와 B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타담이 15장 정도 크기의 아무것도 없는 콘크리트 방이었습니다. 다만 방 가운데에 커다란 원형의 물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거대한 철제 훌라후프 같은 게 세로로 매달려 있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그 훌라후프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방 양쪽 벽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A랑 다른 애들은 어디 갔지? 여기 없는데? 하고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묻자 B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하고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를 쫓던 발소리는 예상대로 화장실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위쪽에서 발소리가 콘크리트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대략 3, 4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계속 움직이지 않고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뭐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를 논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마다 무슨 말을 중얼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B는 아래로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뭔가 즐거운 생각을 하려고 당시 유행하던 코미디 프로그램의 내용을 필사적으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화장실에서 들리던 중얼중얼대는 목소리는 서너 명에서
10명가량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여기 숨어 있는 걸 알아차린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워서 다리가 벌벌 떨려왔습니다. 중얼중얼, 중얼중얼 하고 들려오른 기분 나쁜 말소리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가 뚝 그치더니 끼익 하고 문이 연속해서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다시금 끼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화장실 칸을 열어보는 소리라는 걸 알아차리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애초에 다른 칸들에 말이야. 처음부터 사람들이 들어있었던 건 아닐까? B도 그 가능성을 알아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는 분명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연 게 아니라 안에서 누군가 나온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계단을 내려오른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인내심이 한계까지 치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른 데는 15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B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중간쯤 내려왔을 무렵 B가 비명을 내지르며 제 손을 뿌리치고 방 안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B가 그 둥근 고리 안을 향해 점프한 순간 B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B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공포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과 훌라후프 사이에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라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부로 들어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곧이어 뒤에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열린 문 틈에서 일부러 그러는 듯 얼굴만을 슬쩍 내밀고 있었습니다. 왕관 같은 걸 쓰고 있는 노인이 얼굴만 내민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만면에 웃음을 띄운 채로.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긴 백발에 왕관을 눌러쓴 주름투성이의 노인이 얼굴 가득 미소를 지은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기에 가득 찬 미소였습니다. 그걸 보자 저는 저 사람 정상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코 제가 사과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그 소름 끼치는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저는 하며 꼴사나운 비명을 지르며 B처럼 훌라후프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눈을 뜨자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멍해서 뭐가 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팔에는 주사바늘이 박혀 있고 저는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이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겨우 상반신을 일으키는 데만도 3분은 좋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창밖을 보자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방에는 저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잠시 후 철컥하는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듯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그대로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곧 의사 몇 명이 방으로 들어와 제게 말을 건넸지만 저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의식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아까 전에 사토니 가족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어. 너는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었단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제 괜찮을 거야. 라며 알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놨습니다. 일어난 후에도 시간의 감각은 영 돌아오질 않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곧 어머니인 듯한 사람과 젊은 여자가 울면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사토도 아닙니다. 어머니를 자초하는 여자는 다행이다, 다행이야 라며 울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아이는 저를 보며 오빠, 일어났어? 라며 쓰러져 울었습니다. 제게 여동생은 없습니다. 3살 많은 대학생 형은 있지만 여동생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고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는 소리를 어머니인 듯한 여자와 여동생인 듯한 여자에게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인 듯한 사람은 제게 오늘은 엄마가 계속 같이 있어줄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의사에게 저는 사토라는 사람도 아니고 저분은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저는 여동생도 없다고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기억에 좀 이상이 라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사토, 너는 2년 가까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단다. 그러니 아직 기억이 완전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게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조차 없어 충격마저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의사는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저를 필사적으로 격려하려 했습니다. 어머니인 듯한 사람은 제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며 충격에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갈래요. 라고 말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일어나려는 순간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무겁게 느껴져 당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와 간호사, 여동생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바로 아까 전같이 느껴지는 그날 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기묘하게도 정신을 차리고 몇 시간 동안 한 번도 그 일에 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터였습니다. 화장실 자체가 두렵기도 했지만 부축해준 의사와 여동생 때문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용변을 본 후 손을 씻으려던 저는 거울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기에 비친 얼굴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저는 심각한 혼란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